반갑습니다. 현대중공업 기본 설계에서 저 CO2 운반선 프로젝트 매니저를 맡고 있는 권대혁 책임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주제는 대형 CO2 운반선에 관련해서 어떤 설계적인 측면에서 기술적인 허들은 없는지, 그리고 설계 관점에서 어떻게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금일의 발표는 크게 4가지 정도로 구성이 되고요. 첫 번째로는 CO2 운반선의 발주량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될 수 있는 우리 CCS 프로젝트 어떤 개발 현황,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다뤄줄 거고요. 그리고 사실상 이제 CO2 밸류 체인이나 아니면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 가지고 여러 고객분들로부터 다양한 인콰이리를 저희가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받았는 다양한 인콰이리를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고, 거기에서 이제 어떤 선주분들의 용선주분들의 리콰이어먼트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런 선주분들의 리콰이어먼트에 대해서 CO2 운반선의 어떤 각각의 디자인 파티큘러별로 저희가 얼만큼 준비가 되어 있고 어떤 기술적인 문제는 없는지 짚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적의 CO2 운반선 설계를 위해서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짚어보면서 금일 발표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앞서 이제 저희 박사님들께서 너무 이제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사실상 CCS 프로젝트 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크게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저희 이제 2015년도 이제 파리에서 기후 협정이 맺어지면서 17년도 이후부터 이렇게 CCS 프로젝트 개수가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CCS 프로젝트가 미국 아니면 유럽에 분포되어 있는데, 미국에 분포되어 있는 CCS는 거의 다가 이제 랜드 베이스고요. 그냥 뭐 육지에 그냥 CO2를 저장하는 그런 컨셉이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좀 해상 쪽에 저장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많이 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흐름에 따라서 우리 CO2 운반선의 발주량도 좀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맵으로 CCS 프로젝트를 한번 플로팅 해봤는데요. 앞서서 이상훈 박사님께서도 이제 참 의미 있는 CCS 프로젝트라고 말씀하셨던 첫 번째 상업적인 CCS 프로젝트인 노던 라이트 페이지 1, 2가 여기서 지금 되고 있고, 아시다시피 페이지 1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지금 7.5K CO2 운반선을 수주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페이지 2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비딩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네, 저희가 여러 고객분들로부터 받은 다양한 어떤 CO2 운반선에 대한 인콰이리를 좀 한 장의 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카고 캐파 관련해서는 12K부터 50K, 아니면 뭐 70K, 80K, 아니면 100K까지 다양한 캐패시티를 요구하시는 고객분들의 목소리가 있으셨고요. 그리고 카고 탱크 프레셔 관련해서는 상대적으로 모든 뭐 10K부터 다 이제 대형 CO2 운반선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작은 캐파를 가진 뭐 12K나 30K 같은 경우에는 미디엄 프레셔를 적용을 요구하는 리콰이어먼트가 있었고, 40K 이상에서는 다 이제 로우 프레셔 적용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뭐 아시다시피 적용할 수 있는 카고 탱크 강제가 현실적으로 뭐 제약이 있는 관계로 선박이 대형화를 위해서는 사실상 로우 프레셔 시스템의 적용은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트레이딩 루트 같은 경우에도 뭐 대부분 이제 오션 고잉 기준이긴 하지만, 어떤 북해의 특정한 해역 되게 짧은 디스턴스를 왕복하는 그런 트레이딩 루트를 가진 프로젝트도 있었습니다. 제이카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상 미디엄 프레셔는 프레셔 어큐뮬레이션만으로도 어떤 프레셔 상승을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굳이 제이카는 필요하지 않다고 보여지지만, 로우 프레셔인 경우에는 사실상 탱크 프레셔 상승을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이 추간만으로는 조금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탱크 프레셔 컨트롤을 위해서라도 제이카 장치가 요구되는 사항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밸류 체인에 따라 가지고 뭐 여러 가지 CO2 인젝션 방법이 나올 수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언로딩 터미널에서 웰까지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CO2를 운송해서 주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오프쇼어에 있는 플로팅에서 인젝션하는 유닛을 통해서 웰에 다이렉트로 인젝션하는 그런 컨셉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당연히 이런 컨셉에서는 어떤 선박의 자세 제어나 아니면 화물을 이송하는 바로 로딩 시스템 같은 펑션이 요구될 수 있음을 좀 인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고객분들께서 생각하시는 어떤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 가지고 리턴 카고나 아니면 뭐 다른 루트에 CO2를 제외한 LPG나 뭐 특히 암모니아 그런 화물을 싣고자 하는 멀티 카고 로딩 컨셉에 대해서도 몇몇의 선주분들께서 이런 컨셉을 요구하시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리고 CO2 순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매선주분들께서 좀 하이 퓨리티의 CO2 공급에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저희는 그 기준으로 설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께서 물어보시는데, 이제 사실은 대형화가 되면 될수록 어떻게 보면 이제 카펙스 측면에서도 오펙스 측면에서 좋기 때문에 50K 그 이상에 대해서 많이 문의가 들어오는데, 사실 저희 현대중공업은 이번 가스텍 기간에 74K급에 대해서 이제 AIP 컨셉 디자인에 대해서 서트를 클래스로부터 받았고, 더 큰 캐파에 대해서도 선주분들께서 이제 관련된 이제 리콰이먼트를 송부해 주신다면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가장 적합한 디자인을 저희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그 CO2 운반선의 각각의 개별의 디자인 파티큘러로 들어가기 전에, 사실상 이제 CO2 운반선의 어떤 디자인적인 준비 상황을 봤을 때 사실은 이게 크게 뭐 갑자기 나타난 배는 아니고요. 저희 이제 22K 미포에서 짓고 있는 22K 세미 프레셔라이즈 LPG 선박과 주요 용역별로 22K급 LCO2 운반선이 어떻게 차이점을 가지는지 한번 살펴본다면, 메인 디멘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똑같습니다. 약간 다르고요. 그리고 CO2 운반선에서 가장 중요한 카고 탱크적인 측면에서도 LPG 세미 프레셔라이즈 LPG나 CO2 운반선이나 타입 C 바이로브 쉐입의 어떤 그런 탱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머티리얼 또한 LT 그 저온광이죠. LT 36광을 동일하게 사용하면 되고, 프레셔 또한 세미 우리 LPG 캐리어는 5.3바인데 우리 CO2는 저희가 디자인 프레셔를 8바로 잡았습니다. 크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제이카 장치의 어떤 그런 쿨링 메소드가 조금 차이 나는데, 뭐 LPG는 15도 다이렉트 쿨링인데 우리 CO2 운반선은 냉매 인다이렉트 쿨링을 사용해야 되고, 카고 히터 베퍼라이저의 어떤 방법도 15도로 히팅하느냐 아니면 어떤 하이드레이트 문제 때문에 프레시 워터나 글리콜을 이용해서 히팅하느냐,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조금 강조드리고 싶은 사항은, 사실상 22K 세미 프레셔라이저 LPG 설계나 22K급 CO2 운반선 설계나 큰 차이는 없다. 그래서 22K CO2 운반선의 설계 자체가 사실상 기술적으로 크게 어려운 사항은 아니고, 선주분들께서 인콰이리 주신다면 저희가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당연히 뭐 다들 많이 들으셨겠지만 CO2 운반선에서 가장 중요한 디자인 파티큘러는 아무래도 카고 탱크라고 보여지고, 이 3중점이 높은 압력에 형성이 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압력 탱크인 아이모 타입 C 탱크만 카고 탱크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어떤 프레셔 차이에 따라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카고 탱크 머티리얼은 뭐가 있을까라고 해서 이 장표를 만들어 봤는데, 먼저 로 프레셔 같은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는 탱크 머티리얼이 LT강 아니면 뭐 9% 니켈 아니면 5니켈 뭐 3.5% 니켈이 뭐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뭐 니켈 값이 너무 천정부지로 치솟아 오르고, 그리고 니켈 같은 경우에는 용접할 때도 엄청나게 많은 공수가 들어가죠. 그래서 머티리얼 값, 재료비 생각했을 때는 사실상 경제성 측면에서 니켈 강은 좀 아웃이 됐다고 보여지고, 로 프레셔에서는 가장 적합한 강제는 LT 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미디엄 프레셔에서는 최근에 노던 라이트에서 적용하고 있는 P690 강제가
현 시점에서는 가장 적합한 강제가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주의하셔야 될 점은 아시겠지만 P690이 이제 랜드 베이스에서 육성 플랜드에서 왔는 강제라 가지고 IGC 코드에는 등재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클래스 및 플래그 어프루벌이 필요하다는 점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탱크 머티리얼에 따라 가지고 탱크 쉐입이 바뀌고 그 탱크 쉐입에 따라서 배 전체의 디멘전이 바뀌는 관계로 탱크 머티리얼 개발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포스코와 협업을 해서 일단 LT36 강의 현재 맥시멈 40T인데 요거로 더 많은 두께를 가지는 강제를 올해 말 목표로 개발 중에 있고요. 그리고 36보다 더 높은 강성을 가진 LT36강을 내년 말로 타겟을 잡고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카 장치를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이제 압력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이 제카 장치가 필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주분들께서 아니면 용선주분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보여질 레인지가 만약에 이제 추간만으로 감당이 안 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탱크 컨트롤 위해서 압력의 컨트롤 위해서 제카 장치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뭐 이 CO2가 가지고 있는 높은 압력 그것 때문에 다이렉트 쿨링은 안 되고 냉매를 이용한 인다이렉트 쿨링을 방식을 채용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이런 타입의 제카가 갑자기 막 뚝 떨어진 건 아니고 우리 에탄 캐리어에 동일한 컨셉의 제카가 들어가기 때문에 제카 장치 측면으로 봤을 때 어떤 기술적으로 허들은 없다. 당장이라도 개발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저희 현대중공업 그룹은 올해 초부터 요거를 개발하기 시작해서 곧 있으면 저희 고유의 제카 시스템도 개발이 완료될 거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어떤 CO2 캐리어가 셔틀 기능을 가져야 됐을 때 가장 크게 이제 이슈가 되는 게 CO2라는 화물을 오프쇼에서 트랜스퍼하는 게 필요한데 지금 나와 있는 기술로도 충분히 가능함을 확인했습니다. 에너부사의 STL 시스템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맥그리거에서 공급하는 바우로딩 시스템을 사용해서 CO2도 운반이 가능하고 특히 NOV 같은 경우에는 요 STL을 사용해가지고 CO2도 트랜스퍼가 가능하고 전기도 우리 배에서 어떤 플로팅되어 있는 유닛으로 전기 파워도 공급이 가능하다는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 이제 저희 고객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멀티카고 로딩을 요구를 하시는데 CO2 운반선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CO2 운반선에서 LPG를 더 추가하는 경우에는 탱크 측면에서는 전혀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카고 핸들링 측면에서는 아시다시피 제카 장치가 조금 변경이 돼야 되고 IGC 코드에 따라서 관련된 장비들이 더 추가가 되면 됩니다.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카고 탱크 측면에서 IGC 코드 17.12.2를 만족시켜줘야 되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그 코로전 를 방지하기 위해서 액츄얼 그 스트렝스가 440보다 작게 만족시켜야 되는 강제로 셀렉션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것만 주의를 해주신다면 크게 멀티카고 로딩 컨셉 또한 문제없이 적용이 가능한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허철 교수님께서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를 이제 짚어주셨는데 그 로우 프레셔를 적용했을 때 저희 이제 많은 고객분들께서도 관심을 기울이고 하시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낮은 세이프티 마진 그런 부분인데요. 그래서 저희도 그거를 이제 미리 캐치를 하고 다양한 연구를 좀 수행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어떤 CO2, 액화 CO2의 거동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CFD로도 해석을 했고 실증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를 가지고 저희 CHS 디자인에 어떤 세이프티 카고 핸들링을 위한 디자인을 다 녹여냈고요. 그리고 CO2가 이제 리키지가 났을 때 리키지 시나리오를 따라 가지고 리스크 어세스먼트도 수행을 했고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통해서 얻은 저희 이제 미티게이션 어떤 플랜들을 저희 디자인에 충분히 다 반영을 했기 때문에 어떤 이런 로우 프레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운항되고 있는 CO2 운반선은 거의 대부분이 미디엄 프레셔인데 최초로 적용되는 로우 프레셔 CO2 운반선 오퍼레이션에 있어서도 크게 문제가 없이 잘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디자인 측면에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제가 사실 드리고자 싶은 메시지는 뭐 강렬합니다. CO2 운반선 디자인 자체가 어렵지는 않고요. 사실 이제 뭐 로우 프레셔가 처음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소개되는 그 적용되는 컨셉이다 보니 로우 프레셔 관련돼서 이제 좀 더 많은 스터디 그리고 연구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그 이외의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상당히 지금까지 저희가 LPG 선이라든지 그런 선박들에 적용했는 기술들의 어떤 그런 바운더리 안에서 충분히 실현이 가능한 기술들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고객분들마다 이제 본인들께서 이제 개발하시려고 하시는 뭐 밸류 체인이나 아니면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 가지고 다양한 요구 사항이 있을 건데 그런 요구 사항들을 저희한테 인포메이션 관련된 인포메이션 다음 장에 말씀드리겠지만 공급해 주신다면 저희가 최적의 어떤 CO2 운반선은 고객분 맞춤형 디자인으로 공급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좀 더 다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CO2 운반선 디자인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는 크게 이렇게 나눠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디멘저널 리스트릭션하고 오퍼레이셔널 어떤 리퀘어먼트 그리고 카고 핸들링 컨셉. 근데 뭐 당연히 선박의 메인 디멘저 터미널과의 컴패티빌리티를 체크를 하셔가지고 뭐 랭스라든지 빔이 어느 정도 이하가 돼야 된다. 그리고 원하시는 캐파는 어느 정도다. 그리고 이제 트레이딩 루트는 어떻게 가지고 가시려고 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뭐 제이카 장치라든지 그런 것들이 변경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로딩, 언로딩 시스템이라든지 프레셔 이런 부분들을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적의 CO2 운반선을 잘 설계를 해서 선주분들에게 잘 건조해서 인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